짱구 도훈이의 솔직한 외상 기록과 병원 방문기. 남편과 나를 오랫동안 아는 사람들은 도훈이의 장애 진단을 이야기하면 많이 놀란다. 왜 너희에게? 도훈이가 어디가 어때서? 하는 반응이다. 그러면서 왜 그런지 몰라? 라는 질문이 가장 많다. 병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장애 진단의 원인과 이유를 모르는 게 여전히 숙제이다. 여전히 자폐 발달장애 분야는 가야 할 길이 너무도 많은 분야라 생각한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겨내는 것도 지금 현재의 모습이다.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 게 맞는지 아직은 경험치를 통해 매뉴얼을 만들어내는 미지의 세계인 것이다. 내가 만약 도훈이가 왜 발달장애 진단을 받았는지 알게 된다면 노벨상 노미네이트감이 아닌가 싶다. 현실에 답답하지만 그래도 아이의 병원 기록들을 되짚어본다. 우리 도훈이의 머리엔 성한 곳이 없다. 앞뒤 짱구에 심지어 이마는 머리카락으로 가려져 있지만 울퉁불퉁한 곳이 한두 개가 아니다. 도훈이가 걷기 시작하면서 남들보다 자주 넘어졌기 때문이다. 7살인 지금 도훈이의 머리 골격을 만져보면 앞뒤 가리지 않고 온통 울퉁불퉁할 정도이니 어릴 때 얼마나 엎어지고 자빠졌는지 가늠할 수 있을 정도다. 어린이집 시절 애가 잘 넘어진다며 가정에서도 보다 주의를 해줘야 한다고 조언을 주실 정도였다. 혹시나 생후 외상으로 인한 충격으로 아이의 성향이나 상황이 반전되었나 하는 게 있어 기록해봤다. 확실히 도훈이는 쌍둥이 도연이보다는 외상이 많긴 하다. 병원 신세도 여럿 경험했다. 찢어지고 터지고 붓고 등등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얼굴과 온몸에 훈장들이 가득하다. 어른들은 과거의 시골에는 좀 부족한 애들이 있었다면서 그 친구들은 높은 감나무에서 감 따다가 떨어졌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혹시 그 부족한 아이에 우리 아들도 포함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외상이 아이의 상태에 영향을 주었나? 하는 의심을 해보기도 했다. 우리 도훈이는 장애 진단 이전에 크게 5번 병원을 다녀왔다. 물론 이런저런 잔병 치레로 병원은 수도 없이 갔지만 심쿵하며 갔었던 5번. 과연 이러한 외적 영향이 도훈이의 상태와 진단에 영향을 끼쳤는지는 의학적으로도 밝혀낼 순 없었다. 생후 1주, 노로바이러스 판정, 신생아 인큐베이터 격리 조치, 입원 1주, 17개월, 침대 머리판에서 타일 바닥을 향해 머리로 쿵 하고 떨어짐, 전신 마취 후 MRI 촬영, 이상무, 24개월, 탈장 수술, 2일간 입원 후 수술, 전신 마취 진행, 수술 후 퇴원, 26개월, 손 화상으로 응급실행, 2달간 통원 치료, 28개월, 고열 등으로 인한 응급실 열꽃 반응 후에 약 처방 후 귀가. 2번의 전신 마취를 했다. 말이 전신 마취지만 그 과정까지는 난리도 아니었다. 특히 탈장 수술로 인해 병원 입원과 퇴원 과정은 온 가족이 다 달려들어 애를 붙잡고 달래고 정신이 홀딱 나갈 수준이었다. 17개월 때 침대 낙상으로 응급실에서 경험했던 전신 마취의 기억. 남편과 간호사 3명이 달려들어 겨우 붙들고 주사 꽂고 마취했던 모습은 마치 TV 속 통제가 어려운 동물을 포획하는 모습이어서 마음이 무척 힘들었었다. 그런 안 좋은 기억을 탈장 수술 때 또 했어야 하는 게 지켜보기 힘들었지만 아이의 몸에 주사바늘을 꽂기 위해 온몸으로 아이를 눌러 못 움직이게 해야 했다. 물론 고통스러운 치과 치료도 있었다. 치과는 정말 아이나 어른이나 참 다가서기 어려운 곳인 것 같다. 치료를 위해 포박을 하고 살려달라고 우는 아이를 지켜보는 건 정말 참기 힘든 고통이었다. 나는 발달장애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내 생이 다하기 전까지 진단의 원인이 선천적인 것인지 후천적인 것인지만이라도 꼭 알고 싶다. 과연 앞으로 의학적으로 어디까지 밝혀낼 수 있을지 궁금하다. 왜 우리 아이가 장애 진단을 받았을까?
하는 의문을 평생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내가 읽었던 자폐진단과 극복에 대해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 책이 있다. 미국에 사는 자폐성 발달장애 아이를 키우는 내과 의사가 쓴 책 자폐증의 해독 치료라는 도서이다. 저자는 자폐 성향이 정신성 장애가 아닌 내과적 결핍이라고 주장한다. 남편과 이 책을 함께 보면서 상당히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다. 둘 다 의학적 전문가가 아니기에 의학적으로 무엇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국내에도 한의원 등에서 자폐 성향을 바로잡는 치료가 있다고 해서 몇 번 경험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한 도훈이의 영양 섭취, 식단과 관련하여서는 다시 언급하고자 한다. 우리 도훈이를 데리고 대학병원 한의원도 가보고 발달장애 뇌균형을 잡는다는 소아 전문 한의원도 가봤다. 침 치료까지는 해보지 않았지만 한약을 통한 결핍을 잡는 시도는 해봤었다. 그런데 한약의 쓴맛이 강해서 30포 중 7포 이상을 먹일 수가 없었다. 한약은 사실 계속 도전해보고 싶은 방법 중에 하나이다. 동서양의 의학적 접근 방법에 조금 이해가 되는 건 식습관 개선과 영양 보충, 그리고 환경 변화로 아이의 자폐 성향이 완화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이후 아이 입맛에 맞는 비타민 등 보충제를 찾아서 꾸준히 먹이고 식단에도 조금 더 신경을 쓰려고 한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